2025년도 2억 원 1인당, 2026년도 2억 원 해서 초과 청약이 됐었을 때 300만 원까지 다 배정해 드립니다. 남은 잔량을 가지고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미달이 발생을 한다면 그 미달된 금액을 다른 종목으로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하면 청약은 자동으로 이걸부터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개인 투자연국채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레코님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개인 투자연국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두 번째는 만기 보유 시에는 표면금리와 거기에 더 더해지는 가산금리, 그리고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리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인당 2억 원까지 분리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실제 5년물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완판이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로 개인 투자연국채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개인 투자연국채 전문가인 미래에셋증권의 김현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제 혜택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형 국채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1인당 매입 한도 금액이 2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매입 한도 2억 원이 분리과세 2억 원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둘 다 숫자가 2다 보니까 같은 것 맞아요. 같은데 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시하였을 때는 이제 연간 매입 한도가 1인당 1억 원이었거든요. 1억 원, 네. 근데 올해 3월부터 2억 원으로 확대가 돼서 1인당 2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2억 원 1인당, 2026년도 2억 원 해서 매년 2억 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많이 다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때 15.4% 분리과세는 총 2억 원입니다. 뭐냐면 분리과세 2억 원을 만기까지 보유하셔서 혜택을 보고 나시면 그 이후에는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한도는 매년 2억 원이기 때문에 매년 하실 수 있는데 2억 원씩, 분리과세는 1인당 총 2억 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매입액이 2억 원이 넘고 5년물, 10년물, 20년물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분리과세 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 적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때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혜택이기 때문에 유사한 시기에 좀 예를 들어서 5년물을 1억 원 가입하시고 10년물도 1억 원 가입하시고 20년물도 1억 원을 가입하셨다고 했을 때 만기가 제일 먼저 도래하는 거는 5년물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5년물 1억 원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총 분리과세 한도 2억 원 중에 1억 원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도 만기가 도래하면 1억 원이 먼저 네.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투자했었던 20년물의 만기는 일반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영하다가 이제 상속, 증여 등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도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분리과세 한도를 이미 갖고 있어요, 2억 원을. 네. 근데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은 받게 된 금액은 분리과세가 적용이 다 안 되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분리과세 총 2억 원 한도에도 합산하지 않고 받게 되는 거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입 한도 2억 원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 투자했던 연도가 2025년에 똑같았는데 제가 스스로 2억 원을 다 하셨더라도 그 2억 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언론에 보면 이제 올해 5년물이 3개월 연속 완판이었다 이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럼 이제 초과 청약이 있었다라는 건데 초과 청약이 됐었을 때 배정 기준 시스템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모주 청약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1단계로는
모든 청약자분들께 초과 청약이 발생을 하면 300만 원까지는 300만 원 이하 다 포함해서요. 모두 300만 원까지는 다 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은 잔량을 가지고 청약 금액 만회하신 순서대로 해서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난 5월에 개인 투자형 국채 총 발행 예정 금액은 1,3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초과 청약이 발생을 하시더라도 1,300억 원에 대한 총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1,300억 원을 조금 세부화를 해보면 5년물 800억, 10년물 400억, 20년물 100억으로 발행 예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오슬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물이 초과 청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00억이 청약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발행 예정 금액이 80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2대1이라고 나타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5천만 원의 배정이 되고 5천만 원은 환불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은 당연히 발행 예정 금액이 800억이었기 때문에 1,600억이 청약이 들어오셨으면 2대1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10년물 400억과 20년물 100억인 발행 예정 금액에서 미달이 발생을 했었고 한다면 그 미달된 금액을 다른 종목으로 수정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년물이 20년물이 미달 났으면은 이제 5년물을 좀 확대 발행하는 순으로 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 네, 맞습니다. 네.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800억, 400억, 100억 이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물을 예정을 했고 800억을 기준으로 1,600억이 청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2대1로 표시는 했지만 극단적으로 10년물, 20년물에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400억과 10년물 400억과 20년물 100억에 있는 총 500억을 5년물로 전체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률을 보시고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5년물에 2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시고 5천만 원은 투자가 되고 5천만 원을 혹시나 급한 자금으로 쓰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10년물하고 20년물에 있던 미달난 금액이 이쪽으로 5년물하고 배정이 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배정돼서 2천만 원이 환불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국채를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럼 개인 투자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게 혹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형 국채는 질권 등 담보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국채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대출은 좀 불가한데요. 저희가 개인 투자형 국채를 매수하고 나서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 환매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총 환매 한도보다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또는 중도 상환 한도가 없는 특정 월의 경우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가 가능하군요. 1년 뒤에는. 네. 근데 중도 환매를 내가 신청을 해서 받는 날이 만일에 공휴일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중도 환매를 신청하시면 중도 환매 지급은 20일 날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20일이요? 네, 중도 환매 환매일인 20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는 19일 금요일 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주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20일이었다고 하면 21일 월요일 날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 좀 잘 알아둬야 되겠다. 네네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제도 개선으로 이제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 제목만 보더라도 약간 적립식 펀드랑 비슷한 느낌이 네. 들죠. 예. 근데 다른 점이 많아요. 어떤 게 다른가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는 개인 투자형 국채를 자동으로 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서 어디 있는 자금을 끌어와서 펀드까지 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개인 투자형 국채는 개인 투자형 국채 전용 계좌에서 자동으로 개인 투자형 국채 채권을 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자동이체 설정을 해주시든지 개인 투자형 국채 전용 계좌에
신청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미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유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하면 청약은 자동으로 이걸부터 되는 겁니다. 개인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로 자동이체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시든지 또는 개인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에 미리 현금을 여유 있게 두시든지 등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동 이체 일자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제 청약 기간이 매달 상이합니다. 네. 왜냐하면 20일 발행일 기준으로 7영업일 전부터 청약 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3영업일 전까지 청약이 마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 많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추석이 10월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기간이 10월 2일 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인 국채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다면 개인 투자인 국채를 꼭 사셔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렇다면 자동이체 설정을 좀 이제 매월 첫 영업일이나 좀 빠른 날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는 개인 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에 미리 현금을 좀 많이 넣어 놓으시면, 여유 있게 넣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청약되는데 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 청약 서비스를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 적용되나요? 자동 청약 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한 월 1월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6월 달에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 청약에는 사지지가 않습니다. 7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6월에 만약에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꼭 청약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라도 따로 개인 투자인 국채 청약을 따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 청약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는 기간과 그리고 금액 그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며 신청은 그냥 수시적으로 막 해도 되나요? 자동 청약 서비스는 매월 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5년물, 10년물, 20년물 각 1회씩 이래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당연히 충분할 것 같고요.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간은 이걸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월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대 10년 120개월까지 가능하고 10년 더 길게 하시려고 하시면 중간에 수정을 통해서 더 연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그 안에서 자동 청약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개인 투자한국채 계좌에 예수금, 그러니까 현금의 이자를 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인 국채를 청약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에셋증권 단독 판매 기관을 찾아주신 감사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탁금리용료 산정을 연 2.50% 세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예. 저희 미래에셋증권 내에 수시형 상품 CMA 등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다소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청약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설정을 좀 매월 1영업일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체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개인 투자인 국채 전용 계좌에 좀 입금을 해 놓으셔도 세전 기준으로 연 2.50%를 받으시니까 그것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한국채 청약 일정 일부에서도 이제 끝에 좀 보여주셨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는 6월 11일부터라고 나와 있고 10월 같은 경우가 좀 빠르다고 하셨죠? 네, 10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길게 있습니다. 예, 청약 기간 자체가 20일 발행일 기준으로 7영업일 전에 시작을 하고 3영업일 전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10월 달은 10월 2일 생각보다 빨리 시작한다는 거 유의하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 걸쳐서 개인 투자한국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개인 투자한국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 걸쳐서 이렇게 좀 나와주셨는데 팀장님 혹시 끝으로 투자자분들께 좀 이렇게 당부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서 1부에 이어서 또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반 국채에서 이자 지급이 되는 표면 금리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개인 투자인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때 가상금리, 연복리, 총 2억 원까지 15.4%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만기까지 보유하셔서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 김현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